정정이 예,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원칙을 버렸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말과 좀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자, 두 가지라고 해석할 볼 수 수 있습니까? 있겠죠. 예.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리스크 테이킹인데 밖에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바꾸는 리스크 테이킹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어떤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 시작해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도해서 이뤄낸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초 공천 폐기라고 하는 약속을 갖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그쪽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여러 날 밤을 새운 겁니다. 실제로 기초 공천 폐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2월 초에 고민을 시작해서 한 20여일 끌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냈지만 그 결론이라고 한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하게 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건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당내 이론가시니까 원래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는 양당 구조를 깨겠다는 거였고 제3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제3신당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다시 또 양당 구조로 가는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구조,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구조. 제가 뭐 그쪽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네.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같이 가게 됐으니까 제가 그쪽을 위해서 설명을 변호를 한다면 네. 적대적 공생구조, 양대 거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구조를 갖다 깨야 한다. 깨기 위해서 제3의 세력이 필요하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적대적 공생구조 하나가 밑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공천제에서 사실 양당의 가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2명씩 뽑지 않습니까?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양당이 나눠 갖는 것이죠. 예. 또 단체장도 당연히 뭐 되게 거의 90%를 갖다가 양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적대적 공생구조를 갖다가 깨야 한다. 깨기 위해서 제3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당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그 적대적 공생구조의 한 당사자가 저 자체를 허물겠다고 하니 허물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이제 된 거죠. 적대적 공생구조가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게 성공한 선택인지 실패하는 선택인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송호창 의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좀 남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의 지형을 좀 이제 바꿔야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꿔서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중도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고, 그 중도를 대표하는 세력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세력이었다. 안철수 의원 측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중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기자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그 기자가 기사를 쓰는 의도대로, 기자 갖고 의도 갖고 쓴 건 아니지만, 칼럼은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의도대로, 필자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독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화자가 생각하는 대로 청자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정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우리가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대중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느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맞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으로서 소멸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더 많은 공간을 갖다가 확보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보개혁 공간과 함께 둘이 합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운동장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따로따로 가면서 어떤 합해지는 방식도 있고, 연대랄지 이런 방식으로 연대랄지 통합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합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모여서 그걸 가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화학적 결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빚어질 것이냐,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 126대 두 석의 이제 결합인데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 물론 그것만 가지고 세력을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5대5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후보 정리 문제가 지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경기도 교육감시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신당 후보로 나서겠다. 경기도지사.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는 또 두 분 계시잖아요. 김진표 의원하고 원혜영 의원, 아주 중진 의원들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경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전략공천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통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아직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신당을 갖다 창당하기로 했다고 하는 1월 선언 이것이 굉장히 하여간 어쨌든 그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죠. 우리 전당대 효과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방선거가 한 90여일 남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한 일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더 있겠죠. 저쪽도 어떤 그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를 한꺼번에 다 쏟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시점에 무엇이 더 국민적 감동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인가? 그것이 경선일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선택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많은 고민이 따를 겁니다. 그걸 뭐, 광역단체장 후보를 16군데 놓고서 뭐 절반씩 딱 나눈다. 이런 발상은 절대 안 할 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현재 있던 컨벤션 효과를 갖다가 다 까먹는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 컨벤션 이펙트를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40대 36, 리서치 비운가요? 거기는 43대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거꾸로 5%포인트 내지 10%포인트 올려놔야지만 왜냐하면 이쪽의 지지도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에선.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네. 이건 내 선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지역에 잠만 거기서 자는 거지 베드타운일 뿐이지 생활은 사실 직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든 직장이든 관심을 떠나서 자기가 투표장으로 갈 동의를 더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참여한단 알겠습니다.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현재보다는 더 많이. 그렇지만 허수가 사라지고 실제 투표하는 사람끼리의 투표를 놓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예.